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리뷰 세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네, 시간입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긴 휴식 시간.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엄청 긴 휴식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됐죠. 근데 하도 열심히 그렇죠. 좀 정신없게 어떤 지내고. 이상한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래 지난 것처럼.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 주신 거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뭐 편집하고 업로드할 거 생각하면은 그렇죠. 2주 정도. 쉬는 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우리 구독자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쌓아가는 거니까. 그죠? 네, 뭐 어쨌든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히든 피겨스. 그죠. 히든 피겨스가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1950년대 말에서 이제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이제 우주로 나가기 위한 경쟁, 우주 개발 경쟁 시대에 그 미국의 이제 나사에 속해 있던 그 흑인 여성들, 이제 전산실에 소속된 흑인 여성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산실에 소속된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인종적 차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 유리 장벽을 뚫고 그 나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요한 역할까지 차지하게 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영화로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이 흑인과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 내용이 조금 있고 또 아무래도 나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수학 계산 뭐 또 이제 그 시기가 아무래도 컴퓨팅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야기다 보니 또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인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영화였죠. 네. 딱 요즘 상황에 배울 점이 많은 내용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영화의 맥락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맥락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동일하게 그렇죠. 약간 단어만 좀 바꾸면 맞아요. 왜냐면 거의 첫 장면에서도 어린 그 학생이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게 왜 천재성이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캐서린이 어릴 때 영재 혹은 천재성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그 장면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한 중학교 이상 정도의 학생이라면 그 장면 보고 저 정도 갖고 천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사실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풀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이건 영화적 세팅이니까 이렇게 한 거겠지.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긴 할까요? 왜냐면 일단 미국의 수학 교육 방식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승재님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계산기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걸 중요시하지. 그렇죠. 인수분해를 중요시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맞아. 그래서 약간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낸다는 걸로도 영재성 혹은 청재성이 입증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당연한 저 정도면은 천재 소리 들어 미국에선 약간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그렇죠. 참고로 이제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야 되죠. 맞아요. 그분이면은 이제 1940년 그러니까 그 시는 거의 한 40년대거나 30년대겠죠.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요때일 텐데 그때 흑인이면서 이제 여성분이 어떤 2차 방정식의 원리를 깨우쳐서 그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건 영재성이 충분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긴 하겠구나.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이건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로 천재, 영재,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분이 나사에서 뭐였죠? 오일러 방법, 오일러 방법 얘기가 나오죠. 나오면서 이런 걸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씬들이 막 나오죠. 근데 그 오일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단어로 딱 표현을 합니다. 그 캐서린이 오일러 메서드
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그렇죠. 그걸 적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 매우 에러가 적은 방법으로 궤도를 정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설명할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장면이 저는 반갑기도 하고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수학 박사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네. 편미분 방정식 쪽에서 네.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치 편미분 방정식 쪽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오일러 방법이라는 게 그 수치 편미분 방정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누구나 가장 기초 수업에서 듣는 방법 중 하나예요. 네. 누구나 듣는 대학원의 기초 방법, 좀 빨리 네. 배우시는 분들은 심지어 학부의 한 3, 4학년 과목에서도 듣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개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뭐 MRI, 뭐 어떤 MRI나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그 파형 형식으로 바꿔서 네, 뭐 네, 음악으로 뭐 이렇게 뭐 변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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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고 이거를 아날로그틱한 사운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정확한 어떤 아날로그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 네, 네. 그 중간에 디지털화되는 방법으로 이제 변환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네, 그 네. 디지털화되는 방식들을 충분한 조건의 유한계로 바꾸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오일러 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개념이라고 얘기했다.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못하서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음성으로 바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에 조금 쉬운 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뭔가 오일러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원래 이상적인 해는 완벽한 어떤 곡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근데 그 곡선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 이론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거를 잘 쪼갰다기보다 그거에 가까운 직선들의 모임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약간 오일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직선들의 모임으로 아주 잘자란 직선들의 모임을 찾는 게 오일러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완벽한 곡선 궤도를 그려줘서 이대로 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상적으로 좋지만 그렇죠. 그렇게 못할 바에는 그 곡선으로 사실상 가는 거나 다름없게 오차가 거의 별로 없게 여러 가지 직선 궤도를 만들어주자. 여러 개의 직선 궤도를 만들어주자. 그렇죠. 예를 들면 원을 그려놓고 팔각형으로 돌게 한다든지 더 키워서 정십육각형으로 돌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원에 가깝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용하자는 제안이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영화 속에서 캐서린이 이제 흑인 이제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수학자는 아니죠. 그냥 뭔가 계산을 잘하는 분.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를 본 남자를 그렇죠.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 연구를 하면서도 쭉 점점 드는 생각이 사실은 진짜 수학자는 계산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다른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그래도 실수 계산을 실컷 해봐서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를 특히 우리나라에선 인수분해를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다항함수가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가 파악은 돼야 이것 가지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이며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뭐가 더 좋으며
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계산 자체가 일단 되기는 돼야 뭐 그건 그렇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캐서린 그 장면이 있어요. 캐서린이 한번 스파이냐는 질문을 맞아요. 물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뭐 진짜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다기보다 혹시나 하고 약간 물어본 것 같긴 하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캐서린한테 안 보여주려고 웬만한 수치를 다 가린 데이터를 보여줬던 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캐서린이 맥락상 이런 계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런 행간을 봐서 그죠. 그 빈칸을 채워버린 거. 그리고 이제 꼭 봐야 하는 수치가 있었을 때는 그 비춰봄으로써 그렇죠. 몰래 이제 그것만 봤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그 저기 나사의 수장으로 나오는 분이 그 얘기를 하죠. 너는 두더 매스를 했구나.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냥 계산한 게 아니고 넌 수학을 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캐서린이 맡은 업무는 계산이지만 산수지만 수학을 할 줄 알았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수학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딱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목적과 아주 부합하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부합하는 문장이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분은 이제 흑인 여성 수학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저같이 약간 일반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명한 수학자라고 하면 보통 백인 남성 아니면 뭐 역사 속에서 이제 뭐 유명한 여성 수학자 혹은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인도 수학자라던가 아시아 수학자, 아시안 수학자 이렇게 많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인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혹은 그냥 소위 말해 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 유명한 수학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요? 사실은 저도 진짜 유명한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흑인이신 분들, 아프리칸이신 분들을 마주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아프리칸이고 진짜 유명한 수학자를 마주한 적도 없고 얘기를 따로 들은 적은 솔직히 없어요. 천문학과 관련돼서 되게 대중적으로 서적도 많이 내시고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 검색해보면 되지 않나? 그럴까요? 근데 알 것 같아. 네, 아마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사려고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그래요. 이분. 닐 타이슨. 이분은 어느 국적이 어디이신 건가요? 미국. 국적은 미국. 천체 물리학자. 그래요. 맞아요. 이분을 이제 하버드대를 나오셨군요. 물리학 하시고 천문학 하시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아프리칸 매스매티션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되겠다. 지금 한번 캡처 해볼게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살아계신 분 중에는 없을까요? 뭐 요 분이 살아계신 분인 것 같긴 한데 클라라 칼라 컷라이트.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뜻 봐서는 이름을 들어본 분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이런 걸로 뭔가 특집을 한번 또 만들어도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업적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1950 몇 년부터 50년대 후반, 이제 60년대 초반.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한도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손으로 하는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컴퓨터 혹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다 지급이 되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저의 네.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튜링이 네, 그죠, 튜링. 네. 세계대전에서 이제 네. 쓸 수 있게 컴퓨터라는 걸 설계를 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컴퓨터를 결국에 누군가 만들어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네. 암호를 해독하는 데 일단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알기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잘 알려져 있었겠지만 네. 문제는 약간 어쨌든 간에 뭐 탄도하기든 뭐든 네. 좋은 계산기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알고리즘을 누가 짤 거냐는 결국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저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사에 IBM이 들어오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그러면은 저땐 손으로 했나?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우주로 나가는 어떤 방법을 알고리즘화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장면쯤에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비교를 하죠. 네, 계산이 오히려 캐서린 계산이 오히려 더 정확했다. 네, 맞아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막 그런 슈퍼컴퓨터가 나오던 때니까. 그렇죠. 그 실물로 나오던 때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분명 많았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봤던 무한대를 본 남자의 주인공인 라마누jan과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찾아보시면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실수 계산을 정확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그래도 실수 계산 거의 정확에 가깝게 그렇죠. 거의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에러가 적어졌거든요. 네. 그 중에 많은 계산이 라마누잔 계산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예. 저 그때 우리가 무한대를 본 남자를 보고 나서 열심히 검색하다가 저도 알게 됐어요. 네. 역시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짠다라는 게 결국엔 컴퓨터한테 대화를 건다. 그렇죠. 이진 거잖아요.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한다. 그렇죠. 혹은 뭐 컴퓨터가 따라갈 루트를 알려주는 그렇죠. 느낌이죠. 루트를 알려준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책이 저는 몰랐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란 책이 따로 그렇죠.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트란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아마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배들이 다 C 들으라 그랬는데 나는 컴퓨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트란 듣겠다라고 하고 그냥 맘대로 포트란 들었죠. 제가 그냥 들을 수 있는 학기에 포트란이 열린 학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포트란 들은 거예요. C 언어는 몇 개 안 들리는 학기였어요. 몇 개 안 열리는 학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포트란 들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트란에 아마 이게 아시는 분들은 포트란이 무슨 언어인지 아마 알아서 저 사람 참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옛날의 언어를 고전을 듣는 느낌이죠. 그죠. 뭐 약간 뭐 언어로 따지면 라틴어를 들었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의 비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포트란 되게 중요한 언어긴 하죠. 맞아요. 사실은 많은 대표적으로 매틀랩에 포트란이 장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매틀랩을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에도 포트란의 장점을 갖고 와서 장착을 시킨 게 많은 것일 뿐 포트란이 안 쓰이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다만 그걸 포트란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그 함수를 다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 IBM이라는 컴퓨터가 들어옴으로써 그 전산실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 잘릴 것 같다. 왜냐면 초당 24,000번 뭐였죠? 초당 24,000번. 네, 그런 표현이 나오죠. 24,000번을 계산한다고? 말이 이제 안 되는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세팅을 그대로 지금 갖다 놓으면 현재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학을 하신 분 입장에서 현재의 어떤 AI가 사람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맥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 조금 뭐 첨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AI 이제 극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AI를 만드는 AI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거의 게임 끝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 AI를 만드는 AI를 만드는 건 또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인력이 모두 대체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사람의 역할이 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결국에 짜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그렇죠.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게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질 거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게 점점 복잡해지면서 절대 사람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역할이 달라질 필요가 점점 생길 거지. 뭔가가 사라진다.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 직업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거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모두 따라갈 수 있냐가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 맥락에서 비슷하게 사실 지금 회사에서 이제 뭔가 워낙 챗GPT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졌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검색이라는 것도 혹은 정보를 이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건 역시 사람의 일이었지만 이제 그 일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를 깨닫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문해력이라는 얘기죠. 문해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 그래서 약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잘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 그죠? 내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일일이 읽어보지 않고 그냥 검색어만 입력하면 그 키워드를 통해서 정보가 왔는데 이제 다시 이 정보의 시대에서 AI가 도와주는 시대로 오면 이 검색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검색을 하고 내가 이 검색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 우리가 수학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는 항상 진짜 수학 교육, 그러니까 진짜 수학 교육이라보다 찐 이론 수학 교육? 으로 갖고 오려고 하면 다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히든 피겨스를 보고 히든 피겨스라는 제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혹시 이중적 의미인가 했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피겨스가 인물이란 뜻도 있고 수치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히든 피겨스가 그 숨겨진 인물 3명을 즉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3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계산에 그 사람들이 알아낸 그런 수치적 의미까지도 약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맞다고 그냥 인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몰랐던 걸 너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역사 속 근데 그 해석이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나간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결국에 캐서린이 잘 계산을 해가지고 좌표를 알려주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수치였으니까. 그걸 발견한 거니까. 히든 피겨스였는데 얘가 찾은 건가?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 라고 좀 많이 앞서나는 느낌. 아니요. 근데 저도 아까 그렇게 히든 피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무한대를 본 남자에서도 그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라마누잔을 넣기 위해서 네. 가입시키기 위해서 하디 교수가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수학 공식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수학자들은. 그거에 이렇게 푹 빠져서 사는 수학을 이렇게 사랑하는 라마누잔을 학회에 넣어주지 않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얘기랑도 또 맞물려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더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예.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뭐 있었죠? 그 수학자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네. 그게 근데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한번 날라가. 그쵸. 솔직히 다시 봐도 아쉬운. 네. 그거 나중에 파이송 얘기해야 되죠. 맞아요. 파이송도 얘기해야 되고 뭐 많아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하나씩 나와서. 맞아요. 네. 네, 지금 뭐 무한대를 본 남자도 우리가 약간 스피노프 느낌으로 뭔가 딴 거를 할 생각이고. 맞아요. 네. 이것도 방금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맞아요. 할 생각이고. 어쨌든 오늘 더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히든 피겨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예. 또 수학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있었던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거 앞에 많았어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